한국 사회는 이미 마약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는 마약 위험국 혹은 마약 신흥강국이 되었습니다. 마약은 거의 대부분의 향정신성 의약품 및 중독성 있는 알칼로이드 모두를 일컫는 말로 마취작용을 합니다. 아편계 마약에는 모르핀, 코데인 및 헤바인이 있고 코카계 마약으로 코카인과 크랙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종류를 보면 대략 환각제, 각성제 및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마 계통의 마약류 종류에는 대마초, 대마수지 및 대마오일이 해당됩니다. 마약은 중독과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며 온몸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고 순간의 쾌락으로 영원한 고통에 빠집니다. 최근 7년간 국내 마약사범 검거자 수는 크게 증가했고 2020년 마약사범 검거자는 2014년보다 1.8배 늘었습니다. 똥 근처에 검은 테이프로 휘감은 뭉치가 붙여 있습니다. 외진 골목 계단 밑에도 비슷한 걸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뭉치 안에 든 건 모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부터 엑스터시, 대마도 발견됐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겁니다. 전문 배송책 36살 이모 씨는 지난 2월부터 50일 동안 이런 수법으로 서울 시내 463곳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계단이나 나무 밑 말고도 주택가 배전함이나 에어컨, 실외기처럼 우리 생활 주변 CCTV가 닿지 않는 곳을 골랐습니다. 마약 구매자들에겐 텔레그램으로 숨겨둔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어디서 들여왔는지, 총책을 비롯한 공범과 매수자가 누군지는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마약을 숨긴 460여 곳 가운데 거래 전 압수가 가능했던 건 48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다 찾아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이 위험할 정도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퍼져 있다며 2017년 2021년 기간에 10대 20대 청년층 마약 사범이 급증하여 국내 마약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회사원 및 학생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뚜렷하여 마약 중독의 일상화 현상이 보이며 2021년 기준 과거 10년 동안에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11배 증가했습니다. 경찰 간의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해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6일엔 군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역 군인이 직접 키운 대마로 버터를 만들어 빵에 발라먹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이른바 대마 베이글 사건.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남의 나라 또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 어머니를 여인 충격에 마약에 빠져 오들오들 떨던 주인공 준석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생경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16년에 이미 유엔이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을 벗어났고 지금은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1295.7kg, 2017년보다 8배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수도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는 그 2배인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약을 삼켜 몸속에 넣어 운반하는 보디패커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 등을 이용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게 원인입니다. 게다가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약 35,000원 선, 즉 피자 한 판값 수준이다 보니 더욱 마구 번지는 추세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의 해외 직구에 활용되는 비밀 웹사이트인 이른바 다크웹을 전담하는 특별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또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세청에 마약 전담국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참에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음식과 물건을 홍보할 때 마약이란 단어를 서슴없이 쓰던 습관. 또 이 애국심을 뜻하는 이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의 합성어죠. 또 마리한화, 이 마리화나와 한화 이글스가 합쳐진 말도 자주 듣곤 합니다. 국회에서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식품 표시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입니다. 마약이란 표현이 잦아지면 환각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약해질 거란 판단에서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마약이란 말로써 벌이는 언어 유희부터 지금 당장 끊어낼 필요가 있다. 국민의 79%는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면 77%는 마약 구입이 쉽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 73%는 마약류를 알며 77%는 마약 소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76%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며 78%는 마약 사용자가 도덕성 및 사생활에 문제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 증상들은 호흡억제, 무기력, 환시, 환각, 우울감 등 아주 다양합니다. 사범도 2014년 9,900명에서 지난해 16,00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마약 사범은 4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가와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SNS에 마약방을 개설한 뒤 마약을 미수에 팔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마약사범 평균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작년 기준으로 20, 30대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10대 사범도 450명. 한국에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이 안 되는 다크웹과 SNS,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류 매물을 홍보하고 SNS를 통해 거래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를 활용해 대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약이 비대면으로 거래되면서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대마와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이 아닌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종 마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 젊은 층들은 인터넷, SNS가 익숙해 진입 장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돈 스파이크처럼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도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전문가들은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작년 하반기 서울 남부지법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한 38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은 재범률도 36%에 달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마약 사범은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받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치료 감호 체계는 부실합니다. 전국 21곳의 지정병원 중 지난해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은 곳은 13곳이었고요. 네. 이곳 중 8곳은 5년간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자가 치료 감호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것도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크게 늘려야 어쩌다 한국이 마약 신흥강국, SNS를 통해 퍼지는 마약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인도 SNS로 마약 유통에 쉽게 접근하며 다양하고 교모하게 마약을 공급하고 온라인 거래로 미성년자가 마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다 뭐 그런 생각으로 다들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죠. 빨 8개가 다 빠져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몰랐죠. 저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죠.